이재수입니다. 오늘은 주제는 한의학과 코로나19 체질과 음식에 관련된 내용을 할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한자리에서 할 수 없어서 참 아쉽네요. 다만 비대면 영상으로 제가 이렇게 짧게 한의학에 대해서 일단 첫째는 한의학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어떻게 예방하고 또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1시간 정도 설명할까 싶습니다. 예, 제 양력입니다. 간단하게. 예, 저는 1988년도 이재수 한의원을 수성구에서 오픈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33년째 한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한의학에 보면 삼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삼보라는 이야기는 항제 내경, 여러분 항제라는 분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사망오제의 한 분입니다. 사망은 우리가 말하는 복희씨, 복희씨는 이제 주역과 관련된 쪽이죠. 그 다음에 신농, 우리 본초와 관련된 분이고 지금 제가 말하신 분은 이 항제에 내는 내경을 한 항제씨를 말합니다. 그러고 요임금과 순임금 이제 이렇게 해서 사망오제라고 그러죠. 항제씨가 항제임금이 신화 기벽과의 대화로 이야기한 책이 내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경이라는 책이 이제 한의학의 바이블이죠. 쉽게 말하면 아주 오래된 성경과 같습니다. 한의학의 성경이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거기 보면은 그 모든 내용의 가장 기본은 한의학의 삼보에 들어가는 신보, 식보, 약보라고 그럽니다. 뭐든지 중요한 거는 먼저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했죠. 마음에 대한 얘기가 1보고요. 그 다음 2번째가 음식이 2번째 보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흔히들 한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용어가 밥이 보약이다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한의사들 싫어한다 하는데 사실 그 말은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맞지 않는 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병이 나게 되면 식사를 잘 못하게 돼요. 뭐든지 잘 먹게 되면 건강하기 때문에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한의사 존재는 결국은 그거는 양성이 잘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약보예요. 그러니까 따져보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든지 마음을 어떻게 잘 가지냐가 제일 중요하다 그럽니다. 이번 사건에 이제 코로나19가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결국은 인수합병이잖아요. 박지란 친구가 체온이 상당히 높아요. 한 40도가 넘어요. 이 친구 몸에는 바이러스 종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옮긴 병이 이제 우한 바이러스죠.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게 됐죠. 들어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전파력이 빠르게. 다만, 일반 보통 바이러스보다는 이 독감 바이러스보다는 전파력이 너무 빠르고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것이 이제 현재 이야기입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한의학에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제 신보, 식보, 약보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의학의 어떻게 보면 인체는 이게 생명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생명 활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우리 물질적인 건강이 되는 것을 정이라고 그래요. 쉽게 정이라는 거 말하는 표현은 우리 몸속에 있는 혈액을 포함한 어떤 진액, 땀, 이런 모든 게 포함되고 호르몬도 포함됩니다. 근데 이 정의 글자를 제가 파자해 드리겠습니다. 예, 한의학에서 말하는 정기신 이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인체의 생명 활동에 있어서 정기신을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자, 먼저 인체의 가장 기본 요소가 되는 정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파자를 하면 이게 살미자가 있죠. 이렇게 살미자. 그 다음에 풀을 청자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 물질의 가장 기본 요소라 했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혈액과 호르몬, 진액, 땀들이 다 포함되는 게 몸을 물질의 구성 요소예요. 이 정자를 파자면 이게 살미자죠. 살미자를 또 파자해 보면은 8 플러스 8, 88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라락 있죠, 살. 우리가 먹는 살 같은 경우는 88번의 손이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귀한 음식을 먹는지 여러분들 밥을 먹을 때 참 생각하고 드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 살미자를 대표하는 것은 곡물입니다. 곡물, 음식곡자. 그리고 이제 풀을 청자는 우리가 흔히들 말하던 칼라푸드의 채소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을 가장 많이 만들 수 있는 물질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한자에 하나하나에 어떤 언어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죠. 이 기라는 거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많이 써봤을 건데 여기도 보면 살미자 있죠. 이렇게 사통팔통 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가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지 않으면은 기운이 없는 거잖아요. 기운이 움직인다는 게 한의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기운이 이어보면 여기도 보면 파자면 천지인이에요. 이렇게 하늘과 땅과 사람 간에 어떤 소통되는 거예요. 기운이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거를 이제 에너지라고 이제 서양학에서 표현하죠. 우리 몸 속에도 있는 에너지도 있지만 우주에도 에너지가 있는 거죠. 다 제일 중요한 거죠. 봤어요. 우리가 지구라는 공간에 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구가 없으면 죄라는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지구에서 있는 존재하기 위해서는 태양과 땅의 기운과 땅에서 나는 음식들을 먹고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밸런스가 깨졌을 때 우리 인간이 아프다, 병든다고 그러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결국은 지구가 인간이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역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역병 들어보셨죠? 병과부에 이렇게 역병. 이 역을 이긴다는 말은 면역이라고 그래요. 면역이 됐다는 말은 우리 몸에서 항체가 생겼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삼보에 이야기했던 거 있죠. 심보. 쉽게 말하면 데레사 효과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모르겠는데 데레사 수녀님이 인도 캘커타에서 이렇게 어린 사람들을, 불우한 사람들을 도우지 않습니까? 그 영상을 그대로 의과대학교의 학생들한테 보여줬어요. 보여주니까 보여주기 전하고 보여주고 난 후에 혈액 검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면역 글로불린이 굉장히 높이 나타난 거예요. 보고 난 다음에. 그렇게 굉장히 아까 했던 산보의 마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신이라고 그러죠. 정기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신사유활동,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마음의 활동과 관련된 것입니다. 예. 인체의 생명활동, 생리활동에 가장 필요한 것이 정기신인데, 그러면 한 가지가 빠졌잖아요. 혈. 혈은 이 정에다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기신혈이라 해도 되고, 정기신이론이라 해도 됩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내 체질이 뭐고 다들 그렇게 궁금해하잖아요. 체질. 보통 옛날에는 체질이 점액형, 또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아는 체질은 혈액형 체질이 제일 많죠. 뭐 A형, 우리가 B형, O형, AB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체질에서 말하는 이재마 선생님이 이제 여기 보면은 이론을 만든 거예요. 근데 한의학에 보면은 한쪽은 음양 오형 사성이 나오고 한쪽은 사상의학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상의학과 음양 오형의학은 실제는 성격이 달라요. 그럼 한의학 전체로 통틀어서 포함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띄운다면은 체질의학이고 하나는 아까 말한 음양 오형의학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의보험 같은 경우는 음양 오형을 중심으로 하는 기능성 의학이기도 하고 할 수가 있고 사상의학은 체질의학은 아까처럼 따로 체질로 중심으로 한 의학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두 우리가 흔히들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체질 중에서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많이 나누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한의사들이 4가지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이제 팔상도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심류상도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의학의 어떤 변화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부모도서관 이용자 여러분들은 이런 4가지 기본 틀은 이해해 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아까 제가 앞에 이야기한 음양이란 말도 하고 오형이라는 이야기 했잖아요. 음과 양을 잘 이해하시면 굉장히 쉬워요. 예를 들어서 음은 여성의 속성을 이해해 주시면 되고 양은 남성의 속성을 이해해 주시면 설명이 쉬워져요. 다시 말하면
음이라면은 약간 물질적인 거, 달과 관련된 달, 태양과 달, 양은 약간 기능적인 거, 그리고 해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달은 성질이 차죠. 그러면 해는 성질이 따시잖아요. 그러니 양은 열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음은 찬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음과 양이 서로 조화를 맞추게 되면 균형이 잡혔다 해서 건강하다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건강하지 않다. 근데 그 건강과 병이 걸린 사람, 병인 사이에는 아건강이라고 그러는 게 있어요. 병자도 아니고 또 더 건강하지 않은 아건강의 상태에서 한약이 효과를 가장 많이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이죠. 내가 밥을 잘 못 먹겠어. 왠지 모르겠어. 이유가 많잖아요. 근데 그것이 질환으로 나타나면 예를 들어서 뭐 이궤양이나 이암이 왔을 때는 이건 병이라고 그러죠. 근데 병원에서 어떤 검사상으로 어떤 이궤양이나 이암도 안 온, 뭐 약간의 이염 증상 또는 이기능성에서 오는 경우는 이게 한약이나 한의원 치료가 도움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한의학이 어떻게 보면은 치미병 예방학적인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 한의학에서 치료되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치료되지 않는다면은 굉장히 상태가 악화되거나 위험하다는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태양인은 폐대간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폐의 기능이 크고 폐 기능이 항진됐다 크다는 거예요. 호흡량이죠. 간은 기능이 작다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태양인이 아까 말했지 양인데 양은 일단 딱 중심만 잡힌 양이면 좋은데 크단 말이야. 클 때잖아. 그 양이 더 많아. 우리로 말하면 좀 가한 양이라. 그러니까 성격이 어떻게 했어? 독선적이고 외골적이고 지순적이에요. 이런 분들이 주로 어떤 분이죠? 장군 기질 가지신 분. 뭐 징기스칸도 뭐 포함되겠네요. 전쟁을 좋아하는 분들이 이렇게 태양인들이 들어가요. 그런데 태음인은 태양인과 반대로 음이 많은 거야. 그죠? 태음인들은 음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서 몸도 크겠죠. 아까 음은 물질이라 했잖아요. 몸이 큰 대신에 감도 크고 폐기능은 작아요. 그래서 태음인들은 폐기능이 작다 보니 호흡기 질환이 잘 온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아마 태음인들이 보면 우리나라에 태음인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한 5, 60%가 많은데 태음인들이 또 술도 잘 드시는 분이에요. 모발도 많고 덩치도 좀 큰 그런 분들. 그래서 이분한테 일을 시켜놓으면 추진력 하나는 끝내주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그렇게 과묵한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태음인들이 이제 단점이 뭐냐면은 이제 술도 좋아하고 너무 한쪽에 탁 앉아 있으니까 순환기 질환이 잘 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아까 폐기능이 약하니까 호흡기 질환이 약한 1년 사철 어떤 사람들 뭐 비염을 달고 있는 분도 있을 정도로 태음인들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태음인들이 만약에 사우나 같은 데 있잖아요. 땀을 빼고 나면 몸이 굉장히 가볍다고 그래. 그리고 뭐 체질적으로도 뭐 아까 음이니까 물이 많다 했죠. 물질이. 그런 사람들 또 땀이 많을 수밖에 없죠.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양인. 아까 태양인보다는 좀 약하죠. 근데 소양인들은 머리도 기발해요. 좀 사교적이에요. 굉장히 이제 외향적이라는 거죠. 사교적이고, 그것이 다만 푸트푸트하기 때문에 아까 태음인처럼 끈기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회사나 조직 사이에 이런 네 사람들이 부류가 섞여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 보면 태음인하고 소양인하고 좀 비슷할 수도 있어. 헷갈릴 수도 있어요. 맞겠죠? 상대적으로 보면은, 음양으로 보면. 다음에 이제 소음인. 이런 소음인 친구들은 굉장히 신경질적이에요. 예민해요. 대체로. 물론 이제 사람이 건강하면은 그렇지 않은데 건강하지 않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그런 뜻이에요. 무조건 소음인은 나쁘다 이런 뜻도 아니고 태양인이 무조건 좋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성격이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성격만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의 체형에 따라서도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구분됩니다. 보통 소음인 같은 경우는 아까 이 신대 비소돼 있죠. 이 임상에서 해보면은 소화기 기능이 많이 약하신 분들이 소음인 체질이 많아요. 굉장히 소극적이고 또 침착해요. 이런 사람들이 아마 우리나라 IT 산업을 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또 여기 태음인 같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만 여기 체질에 대한 이야기는 또 구체적으로 또 뒤에서 약간만 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한의학이 약간 동의보감에서 내려온 음양오형의학이 있고 또 사상의학이라고 이렇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적으로 많이 쓰는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이야기예요. 오행. 이 오행을 이렇게 보면 서양에서도 맨 똑같았어요. 어떤 물질을 네 가지로 구분했잖아요. 물, 불, 뭐 땅, 공기. 또는 불교에서는 지수, 화풍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다만 이 어떤 기원은 다 비슷해요. 어떤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지구를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들이 포함된 개념이에요. 오행은 여러분 보면 5가지의 행이다 했잖아요. 행은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왔다 갔다. 그렇게 우리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은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왔다 갔다 해. 시간이 나면 내가 글씨를 써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럼 5가지 행이 왔다 갔다 하는 있어요. 그죠? 그럼 왔다 갔다 하는 별은 뭐예요? 형성이잖아요. 목성, 금성, 하성 이렇게 오행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오행은 여기 적어놨죠?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설명해. 그런데 이 오행에다가 오장과 오미, 오기가 다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한의학은. 그거를 이해해야만 전체를 볼 줄 알아야만 한의학의 흐름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단순히 한의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진명하는 것만 듣고 그냥 고개만 끄덕거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오장에는 목화통수 중에 어디 들어가면 목에 들어가요. 목장인데 일부 간장. 근데 한 번은 얼마 전 이제 대중 강의할 때 코로나 있기 전에 대중 강의 때 여러분 오장이 뭐예요? 물었어. 그때 점심시간 때 잠시 졸 무렵이었어. 옆 사람이 자다가 이렇게 깨어서 갑자기 일나가 오장이 뭐냐 물었더니 간장 켰는데 간장 맞았잖아. 그 다음 나온 말이 된장, 고추장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요. 실제는 그게 아니죠. 간장, 그러고 심장, 그리고 비장. 비장이라 하기도 하고 우리는 이제 해부학적으로 보면 췌장이라고 판크레아스 쪽으로 보여야 됩니다. 비장은 스프린인데 판크레아스 쪽으로 췌장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비장이라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폐를 금장이고 수는 수장인 신장입니다. 콩팥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목은 다시 간, 하는 심장. 심장에 열이 있다는 건 하가 많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기가 많은 사람, 심장에 열이 많은 사람들은 얼굴이 많이 붉죠. 그렇게 해서 비장은 토, 그리고 금장은 폐, 수장은 신장.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 맛은 오미가 되죠. 이게 5가지 미라는 소리예요. 이따가 나중에 또 뒤에 시간이 나면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미의 목은 어디가 해당되냐면은 신맛, 식초 같은 게 있죠. 시끄러운 신맛, 좀 수렴하는 작용이 있어요. 이제 단점 있죠. 이 신맛을 오래 먹게 되면 목과 토가 삼각관계거든. 그럼 소화기 계통이 약해져요. 뭐든지 지나치게 되면 병이 오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음식이 좋다, 저 음식이 나쁘다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걸 너무 믿으시면 안 돼. 다만 그것을 내 몸에 맞게 이해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심장에 들어가는 음식의 맛은 고미, 시울고자, 고미가 들어가고 토, 비장에 들어간 맛은 달다, 단 음식.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살이 안 찌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살이 안 찌는 대신에 밥을 안 먹으니까 군것질 단 걸 자꾸 먹게 돼. 그러다면 결국 더 살이 안 찌거든. 왜냐면 음식의 균형이 안 맞으니까. 여기 비장 약한 애들은 살이 빠지니까 비장을 도우는 계통약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색깔도 보면은 비장에 들어간 색깔이 토에 관련된 색깔이 황토색이에요. 그러면 애들 분위기에 맞춰서 컬러도 컬러 푸드도 있잖아요. 좀 노란색 계통이나 뭐 이래 접시 같은 거 있잖아요. 접시도 노란색 계통으로 배열이 좀 애들한테 생리 도움이 돼요. 비계통에 한마디로 말하면 식욕을 올릴 수 있다는 그런 뜻이도 되겠죠. 그 다음에 검은 신맛, 매울 신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검은 폐라 했죠. 근데 요번에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폐렴을 일으키잖아요. 그럼 이 검과 관련된 쪽에 한약을 쓰겠죠, 우리들은. 그럼 이 음식은 이렇게 매운 음식이 많이 들어가지. 발산시키는. 매운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떻게 돼? 땀이 막 나잖아요. 그래, 우리가 흔히들 뭐 속설에 소주에 고춧가루 태워 먹고 땀 내려가는 이야기가 그 매운 음식 때문에 땀을 내면서 발한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하나 빠진 게 있는데요.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의학에 보면은 동양의학은 약간의 농경적인 문화예요. 농경적인. 그렇게 약간의 숟가락, 젓가락 이렇게 문화죠. 그런데 서양의학은 약간의 보면은 좀 수립적인 나이프와 칼을 쓰잖아요.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도 동양적인 문화는 대체로 더러운 거를 쫓아내는 방법을 쓰고 이제 서양적인 문화는 서어서 잘라내는 문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은 주로 이제 나쁜 면은 이제 서양학은 주로 제거하잖아. 리무브하는 쪽이 많이 쓰잖아. 예를 들어서 어떤 사균이 나쁜 균이 들어오면 이걸 무에도 여가 죽이려고 그러잖아. 근데 한의학은 그 나쁜 균이든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우리 내 몸의 면역을 높여서 그 친구가 나가도록 땀으로 나가든 또는 대비로 나가든 소비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수장의 신장은 맛은 짠맛, 한미가 들어갑니다. 아까 이제 이야기한 음양, 또 기혈, 한의학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알면 음식에도 보면 기혈, 음양을 도우는 약들이 많아요. 약에도 기혈, 음양을 도우는 약들이 많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우리가 여름에 아주 보양탕, 삼계탕 같은 거를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날씨가 더우니까 삼계탕을 좋아하는 것이 맞죠? 왜냐하면 여름이 되면 우리가 인간과 우주가 같이 가요. 달리 말하면 태양이 뜨거우면 우리 몸도 뜨거워져요. 쉽게 말하면 피부하고 육부가 뜨거워지고 안에 있는 장기는 냉해져 차져요. 달리 말하면 이걸 쉽게 이야기되면은 여러분들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우물물 아시죠? 우물 보면은 열을 받으면 우유는 뜨겁지만 밑에는 시원하죠. 그와 같은 이치예요. 그러면 겨울 되면은 반대겠죠. 그럼 만약에 음양을 아시는 분 같으면은 여름일수록 속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을 먹어야 가을, 겨울에 감기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겨울에 설사하게 되면은 어떨 것 같아?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 여름에 설사가 많겠죠. 물론 설사의 어떤 전염병도 있잖아요. 콜레라 같은 거, 장태부수인데 그렇게 우리 몸은 그렇게 우주를 닮아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기운을 많이 도는 약을 복이라고 그래요. 또는 복이하는 음식, 또는 피를 많이 도는 음식 또는 약. 그걸 우리가 한의학에서는 음식과 약을 뿌리가 같다니까 식약동원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기를 도우는 약의 대표적인 약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약이? 인삼. 맞죠? 인삼 같은 거는 이제 잘 아시지만은 이제 4년간 이상, 5년간 이상 돼야지 인삼 건재상에서 사과오부터 제약에서 해서 그 전에 거는 이제 수산물로 나와요. 왜냐하면 땅에 있으면 이게 제대로 성장 안 할 수가 있어요. 오랫동안. 땅 속에서 그 식물이 5년, 6년 사는 건 잘 없잖아요. 풀뿌리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인삼 잔발 같은 거 이렇게 자주 음식에 전라도 가면은 그 인삼을 많이 쓰더라고. 경상도 쪽으로는 이제 수산물로 해갖고 많이 먹는데 이 보기시킨 약의 대표적인 약들이 그런 인삼이에요. 그 음식은 또 뭐가 있을까요? 잣 같은 거. 우리 잣 아시죠? 잣도 이렇게 기운을 도와주는, 우리 기운이 없을 때 먹으면 잣 같은 거. 그리고 또 그 음식 중에서 보면은 미꾸라지 있죠? 미꾸라지 장어도 어떤 보기시키는,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움직임이 많은 그런 음식들이라서 아마 그런 상징적으로 보면 보기시킨 약 또는 보기시킨 음식이 들어갑니다. 인삼이. 그리고 보혈. 이 피가 부족한 사람들한테 피를 도우는 약이에요. 또는 피를 도우는 음식인데 우리가 보통은 식당에 갔던데 또는 집에서 보통 당귀 잎을 쓰죠. 잎. 근데 한의원에서는 이제 약재로 당귀 뿌리를 써요. 보혈시키는 약의 대표적인 음식이에요. 요렇게 이해해 주시면 또 아마 고기 중에는 소고기가 좀 보혈시키는 음식이 들어간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보험지제. 아까 이야기했는데 음을 많이 도우는 계통의 음식인데요. 무 같은 거, 당근,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콩도 포함이 돼요. 콩 같은 거. 그리고 보양시키는 음식 제일 많죠. 뭐 보양탕 해갖고 개고기 들어보셨죠? 염소, 뭐 이런 닭, 이게 다 돼. 그러고 뭐 엄마가 병들고 난 다음에 집에서 많이 해주는 게 전복 또는 뭐 새우, 그죠? 이런 약들은 다 이게 보양시키는 음식의 대표적인 약입니다. 식품도 되고 약도 되죠. 아까 제가 이제 삼계탕 잠시 설명했는데, 이제 몸이 냉하고 땀을 많이 내잖아요. 땀을 많이. 근데 인삼의 특징은, 쉽게 말하면 밥맛이 나도록 해주는 약이에요, 인삼은. 기운을 도우는 개념이에요. 잘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야. 가가 먹는다고 기운이 확 나는 게 아니고, 잘 먹을 수 있도록, 아까 밥 못 먹으면 안 되잖아요. 잘 먹어야 되잖아요. 잘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인삼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인삼하고 보통 삼계탕에 보면 인삼, 대추, 마늘 이렇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요즘은 또 한기도 엮기도 해요. 보통은 이제 삼계탕에 보면은 인삼, 대조라고 해놓은 거는 큰 대자, 대추조자, 한자예요, 대조. 마늘은 우리 한자는 마늘 산자를 쓰는데 산자 쓰면 아무도 모를 것 같아서 한글로 마늘로 해놨어요. 이 삼계탕의 주 재료예요. 그러면 한기, 대추, 마늘 들어가면은 한계탕이 돼요. 그럼 인삼 한기 대신에 파의 흰뿌리 있잖아요. 파의 흰뿌리를 음식에도 쓰지만은 약으로는 총백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땀을 많이 내게 하고 기운을 도우는, 그것도 보기시키는 음식이 대표적일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들어가면은 총계탕이라고 그래. 참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이제 속을 따뜻하게 해서 가을, 겨울에 예방하는 거야.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지만 가을, 겨울은 이제 감기가 오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인삼이나 들어가는 어떤 삼계탕을 많이 찾았고 보양탕 음식을 많이 먹었던 것이죠. 얼마 전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돼서 그 한국의 김치가 이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어요. 그 김치가 그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프랑스 연구진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그 감염된 사람들의 그 치사율을 조사했는데 한국에 하고 독일이 결론적으로 치병률이 낮았다는 거예요, 치사율이. 그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올려볼게요. 그거 보면 그 비결은 뭘까 이랬죠. 장 부스케 프랑스 몬필리에대 폐의학과 명예교수 연구팀은 코로나19 사망자 수의 지역별 식생활 차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반려된 배추를 주식으로 하는 국가들의 사망자가 적다는 공통점을 낸 거예요. 그 나라가 이제 그 중에 이제 한국하고 독일이 들어가요. 독일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양배추, 우리와 다른 김치인데 양배추를 해서 이제 반려된 식품이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 이제 숫자가 나오죠. 이제 독일하고 한국 많이 차이 나죠, 그죠? 2.14%고 4.5%고 나머지 나라는 굉장히 높잖아요. 왜 그런가 물어봤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안지오텐신 하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제일 밑에 보면 반려된 배추는 인간의 세포막에 있는 ACE2 그런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가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바로 그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와 결합해 세포 속으로 침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치병률이 약하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건 얼마 전에 이제 국제 학술지 거기 이제 실렸던 내용입니다. 알레르기 변화. 아까 제가 이제 김치 이야기를 왜 꺼내는가 하면은 다 이제 음식도 많잖아요. 그 음양오행적인 이제 이야기를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배추 그리고 고추는 이제 붉은색에 배속되고 생강과 마늘은
항토색, 그렇게 노란색에 배속되고, 무는 흰색, 그리고 젓갈류가 검은색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오행 속에 오색이 이렇게 포함이 된 것이 김치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한 음식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한때 이제 김치 많이 먹기 때문에 뭐 암 걸린다 하고 이렇게 좀 배타 있는데 지금은 세계적으로 아주 김치에 대해서 선호도가 높잖아요. 근데 실제 이제 환자들이 이래 보면 너무 자극적인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장계통이나 안 좋으신 분들은 너무 맵고 짜니까 먹기가 힘드는데 그래도 요거를 어느 정도 간을 조절해서 좀 조절해서 이렇게 김치를 발효식품을 드시게 되면 우리 몸의 건강도 지킬 수가 있고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한약이 이렇게 설명을 할 때 모든 내용들이 이게 오행에서 다 어느 정도 유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요즘 차를 많이 마시는지 모르겠는데 차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차인들도 보면은 그 오행에 다 이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목화 토금수 중에 목이 뭐냐면은 아까 나무라 했잖아요. 그런데 차는 차입이 들어가요. 목에 차입이 들어가고 하는 불이니까 이제 불이잖아요. 불 들어가고 술은 물이잖아요. 물로 데피잖아요. 그죠? 그러고 이제 금은 차 숟가락. 은으로된 은숟가락 맛이죠. 그 다음에 흙은 토로 된 거는 이제 닭이잖아요. 그렇게 오행을 맞춰서 차생활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행 사상이 굉장히 이렇게 보면 모든 어쨌든 우주를 설명할 때 거기에 다 지속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꼭 이거는 이제 뭐 한약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을 때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불치병 또 암이 걸렸을 때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 어떤가 원장이 이렇게 평상시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부정해 버려요. 난 아니라고. 내가 왜? 내가 얼마나 내가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인데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는데 모든 걸 남 탓을 돌리죠. 의사가 잘못 진단했을 거라고 이렇게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고 나면은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왜 하필 내냐? 그때부터 사람이 잠깐 바뀌어 버려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때부터 사람들이 종교생활 하시는 분도 계셔. 내가 좀 더 잘 살 수 있으면 좀 더 살게 해주면 좋겠다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막 더 좋은 일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요? 이때 해가 나왔으면 아무 걱정이 없는데 안 났거든. 이 병이라는 게 아까도 했지만은 한번 병이 오게 되면 원상 회복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까 제가 했지만은 밥만 잘 먹어도 건강한 거 맞아요. 근데 결국은 밥을 못 먹게 되면은 병이 오게 된 이치가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마 이 정도 되면은 사람들이 대출 우울하죠. 이때 되면 사람들이 아마 가정에 이제 보면 아프신 분들 보면 이 가정을 다 겪을 거예요. 조용하고 대출은 좀 이상해. 근데 아까 앞에 요 타협 해놨죠. 타협. 재밌잖아요. 왜냐하면 이때 되면 사람이 바뀌어요. 좀. 근데 우리 옛날 어른들이 어이구 저 사람이 해가 동쪽에 들락하나 하고 가는 말 이때라. 사람이 이렇게 바뀐다고 그래. 예, 마지막에는 이렇게 수용한다는 거죠. 예, 어떤 병이든 뭐 코로나19 폐렴에 걸려서 이런 병이 와도 다 이렇게 넘어가요. 그런데 최근에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회복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후유증이 생긴다고 이렇게 보도를 보셨을 거예요. 그 코로나19가 꼭 폐렴뿐만 아니라 또 우울증도 일으키고 이제 심장질환, 피를 한마디로 막 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뇌졸중이나 심경경색도 일으킨다고 그래요. 이게 참 무서워요.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아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돼도 이게 회복이 빠른데 최근에 보셨지만은 65세 이상 나이 드신 분들이 코로나에 감염되면은 아까 치사율이 높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이마다 그런 뜻이죠. 다만 이제 특징적인 게 20대 사이토카인 폭풍
이제 이상 반응이 나타나갖고 위험한 경우도 있죠. 그런 아주 특이한 체질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이제 설명했던 것들은 이제 여기 다 나와요. 자, 아까 오행, 행자가 왔다 갔다 한다죠. 목화토금수. 그죠? 오장은 간신비패신. 오지는 노희사비공. 노라는 건 한을 노자. 쉽게 말하면 간이 좀 약하신 분이거나 간이 병이 있으면은 하를 잘 낸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심장은 기쁠 히자라. 우리 좀 너무 기뻐도 병 든다고 그러지. 막 아무 생각 없이 막 웃는 사람 있잖아. 이게 심장이 약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비장은 어떨까? 생각이 많은 거야. 그걸 역으로 생각해봐요. 생각이 많게 되면 다시 비장을 상하게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비장이 약한 사람도 생각이 많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자꾸 절도 있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러고 다음에 이제 서풀비자예요. 서풀비지. 우할 우자도 되고 우자도 되고 비우도 되는데 이때는 폐와 관련된 쪽인데 그러니까 너무 어른이 돌아가셨다든지 가족이 아프다든지 너무 우울한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다음에 신장 또는 수는 공포공자, 공포에 들어간다는 오지. 노희사비공 이렇게 이야기. 아까 방위는 동쪽은 목, 남쪽은 화, 중앙은 토, 서쪽은 금, 북쪽은 흑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목화토금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색도 이야기했죠. 청, 즉, 황, 백, 흑. 아까 오미 내가 이야기했죠. 시끄러운 맛, 쉬운 맛, 단맛, 매운맛, 짠맛. 네, 그렇게. 이제 오기는 사계절로 이야기하시면 돼요. 따뜻한 계절, 온화한 계절. 여름에는 너무 덥잖아. 서열, 열계절. 네? 그리고 습하고, 또 차고, 그죠? 냉기가 있고, 그런 계절을 설명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제가 여기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걸 적어 놨어요. 이 오가는 한약에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여기 설명하다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어쨌든 코로나19에 걸리고 난 다음에, 또는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병이든 예방하기 위해서는 참 중요한 것이 양생이거든요. 내가 몸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마음을 잘 쓴다든지 음식을 잘 먹는다든지 그게 안 될 때 약을 쓰잖아요. 그럼 그건 그 다음 이야기지만은 여기 보면 오가가 있죠. 오가만 잘 지켜도 우리에게 몸을 양생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 양생이 뭐냐면은 생명력을 키운다는 그런 뜻이에요. 아까 면역이라 그 역은 전염병이라 했잖아요. 전염병을 이긴다. 그걸 달리 말하면은 생명력을 키운다는 똑같은 거예요. 항체가 생긴다는 말도 되죠. 저항력이란 말이죠. 그럼 이 오가를 내가 설명을 해드릴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한약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제 생명을 키운다는 뜻이에요. 여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한테 이기려면 이 생명력이 내 몸의 저항력이 높아야지 된다는 그 뜻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양생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어떻게 해라 했죠? 이렇게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조심. 항상 좋은 쪽으로 생각, 마음을 잘 다스리라. 그리고 또 하나 말이죠. 예, 음식을 잘 조심해서 먹으라고 이야기했죠. 나머지는 이건 약은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해당 안 되니까 요건 뺄게요, 이렇게. 예, 여기 한약에서 가장, 요걸 아까 제가 이야기했을 때 삼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방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오가는 뭐냐면은, 첫째, 지난 칠자라는 거야. 가하다는 뜻이에요. 과할 과자. 그러면 이 오가를 조심하게 되면은 이것도 되고, 이걸 키운다는 거야. 양생력을 높인다는 거야. 이걸 달리 말하면 내 몸의 면역력을 올린다는 뜻이에요. 자, 첫째가 뭐냐면, 욕심이에요. 예. 욕심을 내지 마라. 내가 안 되는 건 바라지도 말라는 거지. 근데 우리 욕심을 내잖아. 자꾸 뭔가 안 되는 걸 자꾸 바라는 거야. 내가 돈 100만 원 벌면서 1000만 원짜리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되잖아. 왜? 내 현재 생활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려면 절대 남을 보면 안 돼. 왜 우리가 돈이 노예가 돼야 돼?
절대 이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어서도 안 되고 어떤 물질의 노예가 되면 내라는 사람은 굉장히 존중한 거예요. 이 세상에 내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내가 진정한 자신이거든요.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요? 예, 여기 가식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아까 소민 이야기 잠시 드리는데 음식을 드시더라도 꼭 하루에 3끼, 5끼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 양에 맞게끔 나눠서 여러분 나눠 먹어도 상관없어요. 소민 같은 경우도. 가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 보면 가음이에요. 뭘까요? 오버드링크. 술이에요. 이 술이 어디 보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가장 에너지원. 우리가 밥을 먹었잖아요. 이 속에서 들어가서 이게 에너지 만드는 거예요. 술 공장이잖아요. 이 밥 안에. 이 술 공장을 도우는 게 효소잖아요. 효소들이. 여기 보면 한약들이 다 효소야. 아까 그 김치 같은 건 발효식품도 우리 몸 안에 효소잖아. 뭔가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나는 거잖아. 아까 보면은 포도 같은 게 먹고 나면 열 나잖아. 그 보기식품이에요. 직지다. 요거 참 피해야 돼. 예, 저는 항상 이게 아까 요것도 마음하고 관계 있죠, 보시죠. 맞죠? 요거 음식하고 관계 있잖아. 또 뭐 있을까요? 남자, 여자와 하는 섹스. 가색.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게 음양의 절도라고 그래. 이걸 너무 밝혀도 곤란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은 섹스리스족이 많다 하더라고. 너무 힘드니까. 적당해야 되거든. 사랑도 있어. 가색. 마지막 하나가 뭘까요? 많이 쓰는 말인데. 이 토요일 나와서 일하는 것도 가로야. 예, 가로예요. 쉽죠? 근데 이게, 이 오가를 항상 주의시켰던 것이 누구냐면은, 소수시대 국왕들 있죠? 국왕들의 양생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5가지만 알아도 세상 살아간 거 다 아는 거예요. 다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자, 한번, 이것만 내가 욕심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남과 비교하잖아요. 비교의 대상이 있어서는, 물론 중요하지. 비교의 대상이 중요하지. 왜냐하면 자기 발전이 있어. 근데 목적을 여기에 두면 안 된다는 얘기지. 내가 돈을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내가 더 해야 되겠다는데, 이래 되면 다 다쳐버려. 이게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남을 밟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남을 올라야 되잖아요. 이래 욕심이 생기죠. 결국은 뭐예요? 욕심이, 다른 말로 하면 집착이고, 그치? 또는 나에 대한 아상이잖아.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누군데, 내가 법원도서관이 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욕심이. 내가 법원도서관 뭔들, 우리학교인데, 여기 수성 구민이 세금 안 낸다면 이 존재가 안 나는데. 내가 아까 분명히 했지. 내란 존재는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야. 하늘과 땅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야들이 만약에 지구가 병들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덤비니까 우리 다 죽어가는 거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이거. 이 오가, 여러분들, 내가 다시 한번 주의 줄게요. 절대 지나치게 먹지, 욕심내지 말고. 지나치게 먹지. 근데 먹을 때 항상 농부의 땀, 농사 짓는 사람 노고를 잊어버리지 말고 먹으면 소화가 잘 돼요. 근데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이거 빨리 마치고 가야지. 시험 치야 되지. 내일 뭔데? 이거 안 좋다는 얘기다. 아까 원장님이 정의 이야기도 많이 했고, 이 생명에 대한 기운도 이야기했고, 이제 신은 아까 마음과 이렇게 동료,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강조하죠. 이거는, 아까도 이야기 좀 한의학은, 아까 서양학하고 좀 달라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서론에 이야기했죠. 서양학은 무조건 리무버, 제거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서양 문화는 여기 보면 나이프와 포크의 문화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동양 문화는 농경 문화니까 젓가락 또는 숟가락 문화에 좀 이렇게 공통체적인 의식이 강해요. 병이 들면
동양의학은 내가 먼저 강해져서 나쁜 놈을 쫓아내겠다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서양의학은 들어온 놈은 위하든 지키겠다는 것이 그 기본이에요. 출발이 달라요. 그러니까 좀 더 그걸 다시 더 확대 해석하면은 동양의학은 약간 기능적인 기운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내가 기운이 건강하면 외부 기운이 들어와도 이겨낸다 이거죠. 서양의학은 약간 물질적인 것을, 기질적인 것으로 보는 거예요. 세포, 조직, 기관을 보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사람한테는 뭐가 있다? 예, 감정이 있는 거야. 희노애락, 애호요. 아까 오지 이야기했죠. 오지에게 같은 말이에요. 희노애락, 애호요. 슬프고 기쁘고 화나고 이런 감정이 있는 거예요. 이 감정을 너무 지나쳐서도 안 되고 너무 안 내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적당해야 돼.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 켜야지. 그 정도는 되는데 그것을 집에까지 걸고 오면은 내가 병드는 거 오래 가져가게 되면 더 힘들어진다 그 뜻이에요. 그것이 잘못됐을 때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거기 잘못됐을 때 칠정이 지나쳤을 때 또는 바란스가 깨졌을 때 이 칠기가 된다 그 뜻입니다. 아까 제가 여기 이야기했죠. 사람은 인간은 소우주다. 아까 대우주인 자연에 소속된 거예요. 대우주가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절대 존재 못해요. 그러면 인간이 소우주인데 그러면 우주만큼은 마음은 좀 공평해야지. 그런데 아까처럼 사소한 감정을 내고 내 잘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하면 안 되는 거지. 벌써 이것 때문에 이제 이게 윤리학이 나온 거예요. 유학이 나오거든요. 예. 뭐 그 문제는 다음에 생각하겠습니다. 아까 했죠. 하늘과 땅, 대자연이죠. 천, 사람은 서로 상하한 거죠. 날씨가 더우면 우리 몸도 거기에 맞춰서, 그죠? 아까 제가 우물물 이야기했죠. 여름에 날씨가 더우면 어떻게 돼요? 하늘이 뜨거우면 우리 몸은 피부와 육부가 뜨거워지니까 서늘한 음식을 좋아하게 되잖아요. 여름에 서늘한 음식들은 뭐예요? 과일들이 다 서늘하잖아요. 그 곡식 중에는 보리, 메밀, 모밀, 서늘하자. 먹고 나면은 맛있잖아요. 입안이 거치니까. 그렇지만 오장은 속은 냉하니까 아까처럼 삼계탕을 먹으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하늘과 땅은 서로 응한다. 그죠? 서로 응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늘과 땅은 합하다. 사람과 땅은 하나다. 이거죠. 같은 말이에요. 서로 변화를 주고 서로가 움직임이 같이 가는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한의학을 하면서 아마 이것만 알면은 다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감정만 조절만 잘하면 병 없다고 그래요. 재밌는 말 해줄까요? 아까 한을 내면 어떻다 했죠? 간이 나쁜 사람 하를 많이 낸다 했잖아요. 그 감정 중에 하를 내는 감정이 들어간 장기가 뭐냐면은 간이에요, 간. 노기. 노하게 되면 어때요? 성질이 나면 어디요? 기운이 올라가잖아요. 맞죠? 거기 노기가 올라가면 어때요? 혈압 올라가고, 머리 아프고, 눈이 침침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한의학에서, 이 사람 간에 열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감정 조절이 안 됐어. 아주,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이것만 잘 되면, 한의학은 병이 안 온다고 그러죠. 오래 산다고 그래. 장수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 역병이 와도 아까처럼 코로나19가 와도 이것만 잘 되면 다 이겨낼 수가 있는. 아까 마음만 편안하게 먹고 어떤 사람 그래요.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겁먹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내가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다. 제가 다 모든 걸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아까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삼포도 이야기했고 전기신도 이야기했고 그리고 오가도 이야기했죠.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까 어떤 음식도 좋고 다 했지만은 그 다 포함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낼 거예요. 이 마음이에요, 마음. 항상 어떻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도 생각을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이거죠. 그렇게 되면 항상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를 내려놓는 마음, 하심하는 마음. 그렇게 남한테 존경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내려놔야지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아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아니고 돈 많으면 왜 이런데? 돈 많으면 코로나 안 걸리나?
아니, 간을 짜도 비싼 간을 짜도 어디 돼? 중국 나오는데 아무 쓸모도 없는데. 남한테 보여주긴 거 아니잖아. 내가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아, 그건 내가 진짜 중요한 사실이잖아요. 그래, 이왕이면 같은 값이면, 아까 제가 방금 물을 마셨잖아요? 물컵에 물이 이만큼 남았어요. 이 긍정적인 사고가 어떠냐면은, 내가 물을 이만큼 마시는데 이만큼 남은 내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부정적인 사고방식은, 내 물 얼마 안 묻는데 이만큼밖에 안 남았네? 같은 상황을 두고 어떻게 보냐 그 차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달라진 게. 생각해 보세요. 우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가슴이 편안해지고 넓어져. 근데 걱정하는 사람한테 마음이 이제 오그라들잖아요. 그러면 병이 오기 쉽죠. 몇 년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아까 제가 그 서장에 이야기했잖아요. 이 영국의 그 의과대학 학생들 대뇌사 순위 효과 이야기 잠시 던져줬잖아요. 그 대뇌사 순위 효과의 그 좋은 모습만 봐도 여러분들이 그 면역 글로불린 A가 막 항진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이 마음이, 한의학은 뭐에 보면 동양학은 마음 뼈만 시체다 해도 가능해요, 마음이. 이 몸과 마음이 뭐라고요? 똑같다. 네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 이 말이야. 근데 마음 아픈데 뭐야? 몸까지 아프겠네. 그게 신기하잖아. 엄마가 돌아가시는데 내가 마음이 아프잖아. 그러고 나한테 밥맛도 없고 안 먹잖아. 계속 근심하잖아. 그러면 이제 병난다, 이 말이야. 그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아, 엄마 돌아가셨구나. 내가 엄마 돌아가신 만큼 잘해야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엄마 돌아가신 밥 잘못 사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며칠은 그렇게 해도 그것이 오래 가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특징적인 거예요. 몸은 늙거나 마음은 늙지 않는다. 이 마음은, 내가 이게 참 강조하고 싶은 게, 우리 여러분들이 재밌는 게, 어르신들 있잖아. 요즘 어르신을 요즘 어른이라고 그래요, 어른이. 어린이는 어린이 가고, 어른은 어른이. 주식 초보자를 줄이니 가듯이. 어른이라고 이제 하자 하는데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어요. 어른이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우리가 엄마들 70 넘으면 엄마는 여자 아니라고 생각이 전부 다. 엄마가 70, 80대에도 여자야. 꽃을 좋아해. 그 여성성은 평생 간다는 거지, 마음에. 잊어버리지 마세요, 혹시라도.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음식 습관이에요. 생활 습관. 근데 예를 들어서 여름에 너무 덥다고 에어컨 틀어놓고 대자리 시원한 데 누우면 어떻게 돼요? 바로 병 나버려요. 적당하게 선언하게 하되 땀을 내줘야지 여름을 건강하게 이길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잘못된 생활 습관. 이게 참 많아요. 너무 많은데 자세도 포함이 되죠. 음식 습관도 포함되죠. 그리고 언어 습관도 포함이 돼요. 왜냐하면 네 말을 하는 사람이 아까 긍정적이라고 했잖아요. 말을 하는 사람 사랑합니다 했던 사람이 사랑합니다 말을 하기 쉽지 평생 안 했던 사람 하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습관이라고 그래요. 항상 이 습관은 참 좋은 습관. 먹는 것도 습관이에요. 천천히 먹는 습관. 그리고 골고루 먹는 습관. 이 습관이에요. 어린애들은 아직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한 거죠. 잘 해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음식과 약은 한 뿌리다. 이제 처음에 했던 이야기 다른. 그리고 아까 한의학은 병이 오기 전에 치료한다. 이렇게 예방하게. 실제 어떤 병을 딱 얻어버리면 한방은 좀 어려워요. 의하다가 어떤 청기누설에 어떤 암 환자가 먹고 나왔다. 그거 믿지 말아요. 그러니까 그걸 먹고 나왔다면은 그럼 그 약을 다 팔아야지. 근데 날 조건이 맞았던 거지. 마음을 비웠거나 또 내가 노력을 했거나 그런 조건이 맞아야지. 또 아니면은 그 병이 아니었거나 여러 가지를 우리 근거를 둔다면 과학적 근거를 둔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아까도 강의할 때 제일 걱정했는 게 뭐야 뭐 좋다 이거 강의하려고 하면 차라리 책이 다 나오자 네이버에. 그런데 그거는 내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또는 그 담당 의사 있잖아. 주치의사 한의사한테 전화 한 통 하세요. 그냥 무조건 드시지 말고. 그냥 가르쳐 줍니다. 그 정도는. 인삼도 마찬가지. 인삼이 원장님 보기에 내가 기운 없다. 기운 없다고 다 인삼이라는 거는 말이 안 맞네. 내가 우울해도 기운이 없을 수 있어. 인삼이 이제 기운이 없어도 예를 들어서 얼굴이 막 벌개지고 가슴이 답답한 사람들은 먹게 되면 이게 피부에 발질이 돼요. 그러고 다운돼 버려. 그런 거를 인삼이라고 해서도 항상 조심해. 뭐든지 음식에
맛을 낸다는 건 다 편향된 거예요. 편향된 거. 짜다, 달다, 맛있다 이런 건 한쪽에 치우친 거잖아요. 중심이 잡힌 게 아니잖아요. 그걸 오래 먹게 되면 다 탈하는 거예요. 밥은 어때요? 편향된 게 아니죠. 온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야, 이제는 이제 뭐 코로나19 때문에 인간관계도 하지 마라 하는데 뭐 사회적 거리 2단계, 2.5단계인데. 근데 이 인간관계가 참 어려운 거죠. 이게 진짜 어려워요. 고부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부부, 뭐 자식 간의 갈등, 이게 참 어려워요. 이걸 잘 하려면은 아까 제가 했죠. 앞에 거. 긍정적이고 나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좋은 인간관계 중요합니다. 지금 코로나19 터졌을 때 카톡으로 전화도 좀 하고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오히려 그렇게 격려성 이야기를 많이 해주면 나중에 끝나고 나면 굉장히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시간 많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불경어수, 경어인 해놨죠? 이 말이에요. 사람은 유유상종이라고 그래요. 무슨 소리가 하면은, 내 오늘, 주식을 샀는데 돈이 대박이 터졌어. 그래? 그러면 그 친구들, 그 비싼 친구들은 다 기가 속게 돼가 주식 다 사. 야, 내 어디 강남에 땅을 샀는데, 대치동 땅을 샀는데 3억이 올랐어. 나 많이 들었어요. 몇 년 전부터. 그 내보고 사라 하더라고. 난 또, 그거 갈 시간 없어서 못 샀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았네. 기업 투자하고.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요. 거기 과연 가치 있는 삶인지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알려면은 내 주위 친구들이 어떤 친구인지 보라고. 복지관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지, 아니면 조용한 시간에 책을 많이 읽는지, 여행을 즐기는지, 항상 남한테 칭찬을 많이 하는지, 항상 남을 배려하는지, 그걸 보시면 돼. 그럼 나는 거기 속하면 나 괜찮게 산 거예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정확한 답. 이거는 이야기 안 해도 되죠. 너무 좋은 거죠. 저는 여기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청빈의 삶을 많이 강조해. 이건 청부라 했는데, 청빈. 가난한 삶이라 해서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소유 자체를 많이 하지 않는다는 그 뜻이에요. 내가 뭐에 대한 욕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청부라는 것은 내가 땀을 흘릴 만큼 가져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직장 생활하면은 남과 비교하잖아요. 연봉을. 비교하면 안 돼요. 근데 그만큼 그만한 일을 했거나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나는 그만한 가치가 있으면 또 그만한 대로 내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 반대로. 근데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시간 없더라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상대적이잖아요. 항상 어떻게 사느냐는 여러분들 아까 제가 했던 대로 그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도 해놨죠? 안분내로라. 자신에게 주어진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근데 직장 상사가 택도 안 이야기하면 화를 내야지.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을 이기겠다고 내 생각을 바꿔야지. 이기면 되잖아. 돈 많이 벌면 되잖아. 어떻게? 내 노력만큼만. 이제 이게 마지막이에요. 독서를 생활하시래. 이 시간 할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어요. 열심히 읽고, 열심히 배우는 그런 자세를 가진다면은, 아마 코로나19는 그냥 물러갈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라 했어요? 긍정적인 생각. 두 번째는 생활 습관,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가지라. 세 번째는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라. 그리고 네 번째는 항상 남한테 베푸는 삶을 가져라. 다섯 번째는 독서를 생활하라. 그러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모든 병을 치료할 수도 있고 예방할 수 있다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법원도서관 이용자 여러분 비대면이지만은 다음에 기회 되면 정식으로 얼굴 보고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수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